어둠이 짙게 드리운 선전의 밤, 바이웨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모니터 불빛에 의지한 채 홀로 깨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흘러들었지만 그녀의 낡고 작은 아파트 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햇빛을 보면 금세 붉어지는 병적일 만큼 하얀 피부는 어둠 속에서도 도드라져 보였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빛을 피해 숨어든 그림자 같았다. 프리랜서 번역가라는 직업은 그녀에게 최소한의 생계와 최대한의 고립을 동시에 제공했다. 어린 시절 국제학교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 악몽이었다. 유독 튀는 외모 때문에 유령아이, 하얀 인형이라 불리며 겪었던 미묘한 따돌림과 사람들의 불필요한 시선들. 그 상처는 그녀를 더욱 깊은 내면으로 숨어들게 만들었다. 법의학이나 범죄 심리학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열정은 대학 시절 우수한 성적으로 증명되었지만 대인 기피에 가까운 성향은 그녀를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몇 달 전 그녀의 삶에 예기치 않은 균열이 생겼다. 우연히 손에 넣은 낡은 열쇠고리 모양의 USB. 그 안에는 국제적인 불법 스트리밍 네트워크와 디지털 성범죄 조직의 핵심 서버 정보, 내부 고발 자료들이 암호화된 채 담겨 있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것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공포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욱더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그림자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허름한 국수 가게에서 홀로 늦은 저녁을 해결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싸구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뒷골목, 고급 외제차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역 IT 업계의 신흥 재벌이자 폭력적인 성향으로 악명 높은 왕하오와 그의 일행이었다. 햇볕에 검붉게 그을린 피부, 다부진 체격의 왕하오는 마치 약탈자처럼 거만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우연히 그 앞을 지나치던 바이웨이. 왕하오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하얀 피부에 꽂혔다. 그는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이라도 발견한 듯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런, 밤늦게 어딜 가는 백설공주님이신가? 왕하오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의 일행들은 키득거리며 그녀를 둘러쌌다. 바이웨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숙였다. 저항할 힘도 도망칠 용기도 없었다. 왜 말이 없어? 혹시 내가 무서운 건가? 왕하오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그녀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바이웨이는 필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그녀를 더욱 질식시켰다. 모욕적인 언사와 희롱이 쏟아졌다. 그녀는 그저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그녀를 희롱하던 왕하오는 흥미를 잃었다는 듯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는 일행들과 함께 떠나버렸다. 바닥에 주저앉은 바이웨이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왕하오의 비웃음과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어둠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차가웠다. 며칠 뒤 평온을 되찾으려 애쓰던 바이웨이의 삶에 다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왕하오의 부하들이 그녀의 허름한 아파트까지 쫓아온 것이다. 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소리에 바이웨이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들이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녀는 뒷문으로 뛰쳐나갔다. 정신없이 도망치던 그녀의 눈에 낡은 상가 건물이 들어왔다. 무작정 건물 안으로 뛰어든 그녀는 복도 끝에 걸린 작은 간판을 발견했다. 리우지엔 탐정사무소.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사무실 안은 퀴퀴한 담배 냄새와 오래된 서류 냄새로 가득했다. 창가에는 4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전직 강력계 형사 출신의 사설탐정 리우지엔이었다. 과묵하고 무뚝뚝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숨길 수 없는 정의감이 서려 있었다. 누구 도와주세요. 바이웨이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그녀의 다급한 모습에 리우지엔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왕하오의 부하 2명이 들이닥쳤다. 거기 있군.
순순히 따라오시지. 그들이 바이웨이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리우지엔이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몸은 크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단련된 듯한 날렵함과 위압감이 느껴졌다. 짧지만 격렬한 몸싸움 끝에 리우지엔은 부하들을 제압했다. 그 과정에서 바이웨이가 필사적으로 품에 안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낡은 열쇠고리 모양의 USB가 굴러나왔다. 리우지엔의 시선이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 괜찮소? 리우지엔의 낮은 목소리가 바이웨이의 귓가에 닿았다. 그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바이웨이는 리우지엔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왕하오로부터의 위협, 정체 모를 조직의 추적 가능성. 하지만 USB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마 전부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저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만 얼버무렸다. 리우지엔은 처음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눈빛과 왕하오라는 이름,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맡았던 유사 사건들의 기억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일단 바이웨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왕하오의 뒷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일단 여길 떠나야 하오. 내가 안전한 곳을 마련해 주겠소. 리우지엔은 바이웨이를 데리고 자신의 낡은 사무실을 나섰다. 선전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바이웨이를 노리는 검은 손길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왕하오는 바이웨이가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격분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녀가 어쩌면 자신이 연루된 거대한 불법 사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자신의 방대한 자금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바이웨이와 그녀를 도운 정체불명의 탐정을 찾기 시작했다. 선전의 어두운 뒷골목에 그의 정보망이 촘촘하게 깔렸다. 리우지엔은 바이웨이를 시 외곽에 허름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은신처로 옮겼다. 그는 과거 경찰 시절의 경험을 살려 왕하오의 추적을 따돌리며 바이웨이를 보호했다. 며칠 동안 함께 숨어 지내면서 바이웨이는 리우지엔의 헌신적인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약자에 대한 깊은 연민과 불의에 대한 강한 분노를 지닌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바이웨이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리우지엔에게 USB의 정체에 대해 털어놓았다. 국제적인 불법 스트리밍 네트워크, 디지털 성범죄, 자금 세탁,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왕하오. USB 안에는 그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암호화된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리우지엔은 엄청난 정보의 파급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바이웨이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법의학 및 범죄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USB 안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왕하오 조직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는 등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과거 국제학교에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고립된 생활이 오히려 그녀에게 세상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준 것인지도 몰랐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오. 왕하오는 단순한 조폭 수준을 넘어섰소. 이건 거대한 범죄 제국이오. 리우지엔의 목소리는 착잡하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을 그냥 덮어둘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두 사람은 함께 USB의 암호를 풀고 왕하오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험한 공조를 시작했다. 바이웨이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암호화된 파일의 구조를 분석하고 암호 해독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리우지엔은 과거의 정보원들을 통해 왕하오 조직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계속되는 위협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이웨이는 점차 내면의 강인함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힌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리우지엔이라는 든든한 조력자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왕하오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그는 바이웨이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외국 스파이 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꽃뱀으로 매도하며 여론을 조작했다. 부패한 경찰과 언론을 매수하여 그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다. 리우지에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기지를 동원하여 간신히 위기를 넘겼지만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리우지에는 왕하오의 조직원들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내부 고발자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것은 왕하오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것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수십 명의 왕하오 조직원들이었다. 리우지에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같은 시각 바이웨이가 머물던 은신처에도 왕하오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납치되어 왕하오의 초호화 펜트하우스 아지트로 끌려갔다. 그곳은 왕하오의 불법 사업 컨트롤 타워이자 은밀한 접대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눈부시게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추악한 욕망과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왕하오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바이웨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옆에는 온몸이 밧줄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된 리우지엔이 쓰러져 있었다. 드디어 내 손에 잡혔군, 백장미 아가씨. 그리고 이 쓸모없는 늙은 탐정까지. 왕하오는 바이웨이 앞에서 자신의 거대한 범죄 제국과 성공 신화를 과시하며 그녀를 심리적으로 짓밟으려 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과 권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켰는지 떠벌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과 잔혹함이 가득했다. 바이웨이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지만 필사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오히려 침착하게 왕하오의 허영심과 분노를 자극하며 그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자세히 발설하도록 유도했다. 그의 구체적인 범죄 수법, 공모자들의 이름, 피해자들의 규모까지. 왕하오는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아무런 의심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이 모든 대화와 현장 상황은 바이웨이가 미리 리우지엔과 계획하여 옷 단추와 액세서리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와 음성 송신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외부로 전송되고 있었다. 수신처는 리우지엔이 미리 연락해둔 국제 해커 그룹 섀도우네트과 양심적인 독립 언론사의 비밀 서버였다. 리우지엔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왕하오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섀도우넷에게 최종 실행 신호를 보냈다. 그것은 눈을 두 번 깜빡이는 그들만이 아는 약속된 신호였다. 순간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스크린이 일제히 켜지며 충격적인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몇 분 전 왕하오 자신이 떠벌렸던 범죄 내용과 그의 추악한 얼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섀도우넷은 전송받은 실시간 영상과 음성, 그리고 바이웨이가 제공했던 USB의 핵심 증거들을 편집하여 주요 언론사 및 SNS 플랫폼에 동시다발적으로 유포한 것이다. 왕하오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의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왕하오의 절규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진실의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그의 범죄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충격적인 폭로로 인해 왕하오와 그의 국제 범죄 조직은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국내외 수사기관이 긴급 공조하여 관련자들은 일망타진되었고 그의 불법 자산은 모두 동결되었다. 법의 심판은 그가 그토록 비웃었던 약자들의 환상이 아니었다. 바이웨이와 리우지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 특공대에 의해 무사히 구출되었다. 바이웨이의 용기 있는 행동과 결정적인 증거 제공은 얼굴 없는 내부 고발자 X 또는 그림자 속의 백장미 등의 익명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바이웨이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와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숨어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전문 지식, 번역, 범죄 심리학, 데이터 분석과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용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디지털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작은 NGO에 합류하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로 했다. 리우지에는 여전히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동료이자 가족 같은 존재로 남았다. 그는 자신의 낡은 탐정 사무실을 정리하고 바이웨이가 일하는 NGO의 자문 역할을 맡았다. 몇 달 후 햇살이 가득한 작은 사무실 창가.
바이웨이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의뢰인